우리의 식탁을 보면 기름이 들어가는 음식이 많습니다. 볶음, 부침, 심지어 나물 무침에도 기름이 들어갑니다. 지금 주방에 가보시면 다양한 기름들이 있을 겁니다. 예전 어머님들은 대두로 만든 식용유가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참기름, 들기름, 식용유는 기본이고 올리브유, 카놀라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등등 10가지도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름을 사용하면 좋은지 헷갈리실 텐데요. 식용유 중에는 사용하면 우리 몸에 최악인 기름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고 건강에 이로운 것을 잘 선택하셔서 식탁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방에서 당장 버려야 할 기름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름은 공기에 노출되면서 산패가 쉽게 되는데 이때 인체에 유해한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즉 인체에 치명적인 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들을 생성하면서 체내 염증과 각종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두유입니다. 예전 어머니 때부터 주방을 지키고 있었던 식용유입니다. 주방이 아니더라도 치킨집이나 식당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두유는 쉽게 산화되어 장기 복용 시 치매는 물론 췌장암까지 유발합니다. 2019년 네이처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보면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 A그룹에는 대두유 식단을, B그룹은 코코넛 기름 식단을 먹인 결과 대두유를 먹은 그룹의 쥐가 췌장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대두유 식단을 한 쥐들은 췌장암 발생 비율도 늘었다고 합니다. 식용유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포화지방이 적고 불포화지방산이 많아야 좋은 기름입니다. 또 불포화지방산이 너무 많으면 변질이 잘 됩니다. 불포화지방산 중 오메가3는 많고 오메가6는 적어야 합니다. 대두유는 산화되기 쉬운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켜 심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위험한 물질을 생성합니다. 대두유는 대량 생산을 위해 유전자 변이된 콩을 이용해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전자가 변형된 농작물은 더 잘 자라고 해충에 더 강하며 영양가가 더 높아지도록 변형된 농작물로 알레르기 반응과 항생제 내성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는 우리 몸이 감염과 싸울 때 사용해야 하는데 내성이 생기면 치료 시 약이 작용을 못합니다. 항생제를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은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유전자가 변형된 농작물들이 안전성에 대해 아직도 전문가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는 건 분명하니 저 같으면 당장 버리겠습니다. 두 번째, 카놀라유입니다. 카놀라유는 산화적인 안전성이 떨어집니다. 유채꽃 씨앗에서 만든 카놀라유는 발연점이 240도로 일반 튀김 할 때 180 정도여서 안전하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온도가 올라갈수록 트랜스 지방 함유량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카놀라유의 대부분은 캐나다에서 만들어지는데 대부분 유전자 변형식품인 GMO라고 합니다. 유전자 변형식품은 대두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트랜스 지방을 높이고 산패가 쉽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변형식품이면 더 볼 것도 없이 버려야 합니다. 카놀라유 또한 높은 함량의 오메가6 지방산이 문제가 됩니다. 오메가6 지방산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만성염증과 심장질환, 암, 자가면역질환을 포함해 많은 병의 원인이 됩니다. 미국의 영양저널의 연구를 보면 4주 동안 카놀라유 식단을 섭취만 해도 성인이 염증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라이피즈 저널에서 발표된 다른 연구에서도 카놀라유는 세포 손상과 만성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뇌졸중 위험도 있으니 당장 주방에서 치워버려야겠습니다. 세 번째, 포도씨유입니다. 포도씨유도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포도씨유는 카놀라유보다는 좋은 점이 많습니다. 카놀라유보다는 낮은 오메가6 지방산이 적고 건강상의 이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포도씨유의 문제점은 발연점이 190도로 낮습니다. 열을 가했을 때
트랜스 지방이 올라가고 240도까지 올라갔을 땐 카놀라유 다음으로 극성 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때문에 볶거나 튀김에 사용하면 정말 안 좋습니다. 포도씨유를 장기간 복용했을 때 간 손상 염증 및 심장병 위험 증가와 같은 위험이 있다고 일부 연구에서 발표했습니다. 또한 8주 동안 포도씨유를 섭취하면 신체의 염증이 올라가고 이 염증은 심장병, 당뇨병,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장 버리세요. 그럼 뭘 먹지? 과연 건강을 위해 어떤 기름을 사용해야 할까요? 눈치채셨겠지만 많이 알려진 올리브 오일과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올리브유는 올리브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오일입니다. 요리, 피부관리, 램프 등의 연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하는데 잘못 알려져 있는 겁니다. 올리브유는 고열로 가열해도 건강에 가장 좋은 식물성 오일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올리브 오일이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올리브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발열점이 207도로 튀김이나 볶음을 해도 문제가 없고 연구에 따르면 180도에서 36시간 동안 가열을 해도 항산화 지방과 비타민 E를 많이 함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산화 안전성이 뛰어나고 발연점이 높아 가열 조리 시 다른 식물성 기름에 비해 영양소 파괴가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조금 비싸도 엑스트라 버진을 사용해야 합니다. 저렴한 오일은 발연점이 낮아서 좋지 않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장점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나쁜 레스테롤 수치를 낮춥니다. 때문에 당뇨병 및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 및 심장병의 발병 위험도 낮출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비타민이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항산화제가 있어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과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아보카도 오일의 장점은 심장 건강에 좋은 단일 불포화 지방인 올레산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질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돼 심장병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루테인과 항산화제가 있어 눈을 보호하고 황반변성과 백내장의 위험을 줄입니다. 무엇보다 발연점도 190도에서 270도에 높고 다양한 요리에도 안전합니다. 또한 샐러드 드레싱에도 사용하고 기용성 비타민과 영양소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코코넛 오일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라오르산 항균 작용이 있습니다. 다양한 박테리아, 바이러스 및 곰팡이의 향균 작용에 효과적이며 면역력을 높여 알츠하이머에 도움이 됩니다. 코코넛 오일은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해 볶음에서 구운 요리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발연점이 높아 고열조리에 적합하고 코코넛의 풍미와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몸에 안 좋다고 얼마나 안 좋을까? 한번 먹는다고 어떻게 될까?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당장 큰 변화는 없으나 나쁜 오일은 한 번만 먹어도 혈관에 딱 붙어서 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좋은 걸 먹는 것도 좋지만 나쁜 것을 안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오늘 소개해드린 건강한 오일로 반드시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건강하세요.